프린트물 용도 지역까지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용도 지역 설명이다. 8번. 뒷장이죠. 1번.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란 전향보호죠? 단독 중심이죠?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동그라미, 보호 동그라미, 전향보호. 맞죠? 예. 네. 2번.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란 1편리 조성입니다. 1종이니까 저층주택 중심이죠. 자, 편리 동그라미, 조성 동그라미. 맞아요? 자, 3번.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보호, 양호보호 동그라미, 동그라미. 전향보호.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1편리 조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틀렸다. 4번. 상업지역은 중심, 중일, 근육 해서 맞네요. 자, 5번. 일반 공업지역이라 하면 일반적인 공업 배출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틀렸죠?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 치다고 녹고 크로스 시켜야 돼요. 녹지공간 보전이죠. 도시역 내에서. 그렇죠? 근데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 유보, 미출. 이게 무슨 녹지? 농업 생산이니까. 생산 녹지 아니야? 생산 녹지? 또 처음 보죠? 네. 맨날 처음 봐, 우리는. 자, 7번. 도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밑줄거요.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 자연녹지역 밑줄. 맞아요? 그죠? 네, 이건 맞습니다. 맞다. 8번. 보존관리지역이란 뭐뭐로 지정해서 관리가 곤란하다 이렇게 돼야죠. 자, 농업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이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 네모.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가 곤란하다 하면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설명이죠. 보존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9번.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적으로 편입 예상 밑줄,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다시 원위 취해서 우리 책을 한번 봅니다. 자, 161쪽. 자, 개발제한구역 나오죠?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인구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개발 제한 구역. 이 개발 제한 구역은 우리가 이제 그린벨트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은 이름입니다. 네. 이 개발 제한 구역은 이 영국에서 들어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정하게 되어지는데요. 누가 지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였고 별표 쳐야 됩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우리 개발제한구역은 가다 보면 여기서부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해서 이게 쓰여 있는 거 봤어요? 그럼 못 봤어요? 개발제한구역. 우리 등산하다 보면 개발제한구역 이 표석 못 봤어요? 봤죠? 예, 보셨어야 돼. 등산하다 보면 이게 나와. 어떻게 생겼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 이게 이제 시행규칙에 보면 설치 기준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묻어 있어, 이게 묻어요. 50cm가 위로 올라와 있고 50cm를 묻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땅에. 그래가지고 견고딕으로 이 하얀 바탕에 검정 색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견고딕으로. 개발 제한구역에서 이렇게. 제한구역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 이렇게. 이런 거 보였을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표석이라 그래.
요것도 여기 이제 10cm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규격이 있다고. 똑같아. 이런 내용들이. 이게 이제 표석이라 그래. 개발제한구역은 여기서부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해서 200m마다 하나씩 이걸 설치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대충 막 한 500m다 하나씩 설치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거. 자,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 잡아야 됩니다. 별표 쳐놓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밑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밑줄고요. 요걸 뭘로 바꾸면 틀리냐면 이게 이제 스프롤 현상 연담화를 막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로 바꾸면 안 된다고.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다 하면은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입니다. 아, 이거 중요해요. 도시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밑줄 동그라미 1번 별표 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세 번째 줄에 보면 보안상 나오죠. 이것 잡아야 돼요. 보안상.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 자, 지정 목적이에요. 이 두 가지 꼭 잡아야 돼요. 지정 목적 써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보안상까지 잡아서 지정 목적 이렇게 써놓고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때문에 지정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보안상 지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말로 끝나죠. 그때 그래요? 네. 그 말 이해해요?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이거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자, 중요한 게 뭐다?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뭘 목적으로 지정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보안상 지정한다. 꼭 시험 문제가 시가와 조정구역은 보안상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틀려. 보안상은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라고. 시가와 조정구역이 아니고. 내용 아시겠어요? 가장 많이 나온 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게 바로 완산칠봉입니다. 대표적인. 자, 도시자연공원구역 봐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네모 딱 엮어야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네모 엮었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밑줄, 반드시 도시지역 안에만 지정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어디에만 지정된다? 도시지역 안에만 지정됩니다. 그러면 밖에 지정되는 건 그냥 자연공원이라 그래. 도시가 빠지고. 식생이 야wan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 말 이해해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이거죠? 용도구역.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땡.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 어디에 지정한다? 도시지역 안에 지정한다. 요 정도. 됐어요.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어. 넘어가요.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가화를 만들려고 지정한다? 안 만들려고 지정한다? 안 만들려고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조정이라는 말이 컨트롤하겠다, 억제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잠깐 이해를 이렇게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은 딱 한 군데 지금 영종도에 15년간 지정된 사례가 있어요. 200만 제곱미터에 지금 어디에도 지정이 안 됐습니다.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들어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80년대 초반에 대전에 한번 지정이 됐고 6년 정도 지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동 실효됐고 지금은 현재 영종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 한번 보죠. 자, 이게 우리 A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역사가 있다고. 이렇게 역사가 저기 있어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됩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역사를 갖다가 옮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옮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일각지역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역사 일각적으로 쭉 옮겼어. 이렇게 옮기면 역전이죠.
역전. 여기 앞에는 또 개발이 돼요. 여기에 샴푸 나이트클럽도 들어오고, 단란지점도 들어오고, 숙박시설도 들어오고. 이 부분, 불부도시 뻔하죠. 또 개발되겠죠. 뒤쪽으로도. 자, 이와 같이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까지 함께 지정이 가능해요. 따라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 내만 지정한다면 안 됩니다. 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해요. 조정구역. 시가화를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는 거야. 묶어두겠다는 거야. 이게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겠다. 이건 몇 년간 묶냐면 5년에서 20년 요 사이에서 유보 기간을 정합니다. 유보하는 기간이야. 시가화를 앞으로 향후 시가화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유보한다 하는 유보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유보 기간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년짜리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돼 있다. OX. 그런 건 없다. 4년짜리 같은 거 없다. 1, 2, 3, 4년은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적어도 이 사이에서 지정이 돼야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지정해라. 이런 내용이요. 근데 이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개발 제한구역은 몇 년간 지정하자 이 내용이 없어요. 내용 아시겠어요? 이것만 있다고, 이것만.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는 거야.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지금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뭐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시가화를 만들면 안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자체는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아니에요? 그죠?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죠? 요걸로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10년간 지정했다, 15년간 지정했다 하면 해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야. 해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해제할 수 있다면 틀려버려, 이게. 그래서 이게 중요해. 10년이 된 날, 1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자동 시효되도록 되어 있어요. 해제됩니다. 다음 날. 개발 제한구역 해제하려면 도시군 관리 결정 절차 거쳐서 해제해야 되겠지. 지정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이거 해제는 자동으로 해제돼 버려요. 시효됩니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시간을 예를 들어서 뭐 폭발물을 설치해 놓고 10분 후에 터지도록 만들겠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째깍 가가지고 10분 뒤면은 뻥 터져버린다고 이게. 그래서 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시간구역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임 조닝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시간구역제 이렇게. 요건 개발 제한구역하고는 좀 달라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자, 지금부터 한번 볼 거예요. 중요한 부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는 네모 딱 엮고 별표 한번 쳐보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자, 개발 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차용공구역은 완성칠봉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전주시장이 지정한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대도시장 붙으면 안 돼. 시가와 조정구역은 대도시장 붙으면 안 됩니다. 시도지사 끝.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험 문제 어떻게 뜬 사례도 있느냐. 시도지사가 시가와 조정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는 없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서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면 틀려요. 직접도 가능한 거예요. 지정권자는. 자,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 밑줄. 시가화가 되면 안 되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은 반드시 도시지역 내만 지정한다. OX. X. 그 주변 지역까지도 지정할 수 있다. 자,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네모였고 별표. 이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로 바꿔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로 바꿉니다. 이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로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로 바꾸면 안 된다.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네모 별표 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밑줄 가로 열고 5년 이상 20년 이내라고 써놓습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라고 써놔요.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또한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자,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해요?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해요?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똥을 베기치고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밑줄 그어야 돼요. 반드시 국가계획과 연계했다.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자, 원칙은 누가 지정하고?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된 이러한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은 위 1항에 따른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밑줄.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렇게 정하죠? 그 효력을 잃는다. 밑줄. 시가화 조정구역은 해제는 자동 해제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면 틀려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시가화 유보기한이 끝난 날에 효력 상실해야 아니면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요.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다음 날 빼먹으면 다음 날 시험 보러 가는 수가 있다. 아주 이거 중요하다. 자,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 동그라미 치고.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지면 이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는 자기 땅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이 건물 등을 지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해제되면 해제됐다는 사실을 오픈시켜줘야지. 이전에 토지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내용 이해 가요? 이제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이런 고시를 실효고시라 그래. 실효됐다 해서 고시하는 실효고시. 예, 실효고시. 예,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선정은 보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네모 딱 엮고 누가 지정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다시 한번. 우리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장공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우리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도지사.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화 조정구역. 국토교통부 장관. 선정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직접도 지정할 수 있고 요청받아서 지정할 수 있죠?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 수면이나 밑줄, 공유 수면 밑줄, 그에 인접된 토지 밑줄고요. 여기에 대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 수면에만 지정할 수 있다. OX. X. 토지까지도 지정하네요. 인접 토지. 그죠? 우리 토지에서는 수산자원이 안 나오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수산자원이라는 건 물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접 토지까지 지정해. 아시겠어요? 왜 인접 토지까지 지정하느냐? 공장 들어와가지고 인접 토지에 폐수 훈련 내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접 토지까지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공유 수면에만 지정할 수 있다면 틀려.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 정도. 자, 입지규제 취소구역.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시적으로 지금 적용받고 있는 이런 법조문인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에 해당이 되어지냐면, 제가 지금 인천역을 예를 들거든요. 인천역사가 이게 이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여기에 지금 한국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 약 25,000제곱미터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복합역사 건립 목적으로 지정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잘 나갔던 이런 역인데 인천역사 가보면 쬐깐해 여기 뭐 2층으로 조금 안 합니다. 뭐 여기 간이역 정도밖에 그렇게 안 돼 있어. 옛날에는 북적거렸던 이런 지역인데. 그래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해서 각종 문화시설이라든지 뭐 극장이라든지 이런 호텔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오도록 했어요. 복합역사 건립타운. 작은 컴팩시티 건설이다. 복합도시 건설이다 라고 이해를 해줘요. 자, 그러면 이종 일반주거지역은 이런 게 못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이 되었지만 이런 건물들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 행위제한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 지역경제 활성화 반드시 어디에만 지정된다? 도시지역 안에만 지정됩니다. 따라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도시지역 내외에 지정할 수 있다. 땡이 걸려버리는 거야. 틀리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 때 어떨 때 이렇게 만들겠어? 정비 또는 거점 육성이라고. 이럴 때 이렇게 하기가 쉽지.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국토교통부 장관은 네모 딱 엮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지역에서 밑줄 한번 딱 커요. 도시지역에서 지정한다?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지정한다? 도시지역에 지정한다.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정비 동그라미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점 육성 네모 딱 엮고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이렇게 잡아갑니다. 따라서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시지역 안에서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요럴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필요하다 인정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적었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밑줄, 부도심 밑줄, 생활권 중심지역 밑줄.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 도심과 부도심으로 나눠져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하면. 이렇게 틀을 잡아주는 청사진 계획에 의하면. 그래서 원래 서울이 1도심 5개의 부도심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게 개정이 됐다고? 도시군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면서 3도심 7개의 7부도심으로 나뉩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다. 서울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도심 7개의 부도심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 3도심이 어떤 도심이냐면 종로 을지로 일대 1도심입니다. 여의도예요. 이게 2도심이에요. 그리고 영동지구 강남이죠. 강남. 이게 3도심이에요. 1도심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7개의 부도심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상암지구입니다. 상암부도심이에요. 그리고 상암지구고 이쪽에 청량리 왕십리 일대 여기가 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청량리 왕십리 일대가 부도심이. 그 다음에 상계지구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상계지구에. 이렇게. 그 다음에 용산지구에 들어갑니다. 용산지구에. 그 다음에 마곡지구에 들어갑니다. 마곡지구. 이렇게 들어가고요. 영등포에 하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송파 쪽에 하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보면,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을 보면 3도심 7개의 부도심 체제를 가지고 나와요. 이게 바로 거점 육성입니다. 거기다 써놔야 돼요. 끝에다가. 가로 열고 거점 육성. 자, 거점 육성하기 위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봐요. 동그라미 2번. 철도역사, 인천역입니다.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항만 요쪽이 바로 이제 포항 내빈, 거기에 지정된 거고. 자,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 수행하는, 밑줄 거예요. 거점 역할 수행, 밑줄. 거점 육성이죠.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정비 동그라미. 거점 육성 그리고 정비 이런 말 나오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자,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입니다.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밑줄, 1km 동그라미, 3km에 1km예요? 1km입니다. 에? 1km. 대중교통의 결절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전철 한번 볼까요? 전철. 종로 상가에 보면 자 1호선이 있어요. 종로 상가. 그 다음에 5호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산에서 이렇게 수서 가는 거, 분당까지 가는 거 3호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종로 상가. 종로 상가. 여기에 이걸 결절지라고 그래요. 이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입니다. 1km 이내에 뭐를 지정할 수 있다? 입지 규제, 취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거점 육성. 써놔요. 거점 육성. 가로 열고 거점 육성이라고 씁니다. 자, 4번.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밑줄, 공업지역 밑줄, 정비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정비 동그라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정비죠. 상업지역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업지역 어디로 왔어요? 이거.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이라고. 이게 다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것들.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5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밑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이게 수복지역 개발이거든요. 이게 정비 써놔요, 정비. 이것도 정비입니다. 정비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뭐 이것도 정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보존 목적으로 어떤 환경 보존 목적으로 지정하는데 거기에다가 입주계 취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정비 또는 거점 육성되는 지역에 지정합니다. 큰 틀 이해 가요? 예? 예. 자, 오른쪽에 지구단위 계획 들어가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자, 요게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말은,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 여기 봐요.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5번째. 이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 먼저예요? 구역이 먼저예요? 구역이 먼저죠? 여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나오는데 이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자, 지금 뭐를 할 거냐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예요. 잘 보세요. 저거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죠? 지구단위 계획이 먼저예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예요? 구역이 먼저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말은 이게 2000년에 생깁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은 2000년에 도시계획법의 토지 상세 이용 계획 파트와 건축법의 도시 설계 파트인 건축계획이 함께 아우러져서 일부 지역 단위, 즉 지구별로 개발 밀도를 높이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너 뭔 말하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 놈들은 간단하게 쓰는 걸 좋아하죠. 그죠? 그래요. 일본 놈들은 이걸 지구계획이라고 그래요. 이게 더 이해하기가 쉬워. 지구계획이. 단위가 붙어서 힘든 거야 이게. 우리나라는 지구계획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단위를 붙었어. 이렇게 붙였어. 우리나라는. 이렇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구 상세계획이라고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도시군이 있어요. 도시군. 기억나요? 도시군이 뭐예요?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게 인천광역시가 될 수도 있고 서울이 될 수도 있고 전주가 될 수도 있고 부안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서신지구, 하가지구 이렇게 또는 혁신지구 또는 만성지구 또는 효천지구 이렇게 됩니다. 삼천지구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구라니까. 즉 다시 말해서 A지구, B지구, C지구, D지구야. 이렇게 지구별로 이걸 개발하겠다 하면은 자기 멋대로 개발하겠어? 아니면
계획 20개발 하겠어? 계획 20개발 하죠? 먼저 개발할 때는 이걸 확대해 본 겁니다. 이걸 확대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엄청난 센스인데. 이건 엄청난 거야. 설명 안 들으면 쭈그려 버리기. 확대해서 먼저 뭐를 밝히냐면 토지 이용 계획을 밝혀요. 여기만 딱 지정한다고 혁신지구, 하가지구 이렇게 딱 지정해. 효춘지구. 지정해서 여기에는 관공서 들어오고 여기는 상업지구로 조성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학교 들어오도록 하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 여기도 아파트 단지, 여기는 단독주택 단지, 여기에는 뭐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토지 이용 계획을 먼저 잡아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서 상업지역에서 건물 지어라, 용적률 200%로 지어라 하면은 자기 멋대로 지을 수 있다고. 용적률 200% 어떤 사람은 난 우선 돈 없으니까 컨테이너 박스 2개 포개가지고 나는 사용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5층으로 짓겠다. 나는 200% 적용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10층까지 올라간다. 나는 10층까지 짓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멋대로 짓는다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부 다 10층 높이로 지어라. 아니면 5층 높이로 지어라. 층수가 똑같이 이렇게 제한을 한다고. 이렇게 제한하면서 상업지역은 원래 모텔이 들어올 수 있지만은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여기에는 숙박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 관공서 있고 주거지역 있고 이게 학교 있고 여학교 있고 하는데 그거 들어오면 안 돼. 숙박시설 못 들어온다. 건축물의 용도를 규율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로 정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하면 층수 제한에 또 어떤 사람은 뭐 층수를 높여버릴 수도 있어요. 또 층수를 갖다가 제한합니다. 층수를 제한하는데 층수만 제한하면은 어떤 사람은 5층으로 짓는데 예를 들어서 5층 높이가 보니까 층고가 한 자기는 5m 맞다 해가지고 다른데 10층하고 거의 비슷한 거야. 그래서 높이 제한도 들어가는 겁니다. 건축물 지막 빨간색으로 칠해놨어. 눈에 띄게 만들려고. 이러면 안 되죠. 건축물의 색깔도 전부 다 정합니다. 색깔도. 다 정해요. 이런 것들이 뭐냐? 건축계획이에요. 아파트도 여기는 15층으로 짓고 여기는 30층까지 지어라. 이렇게 정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건축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과 건축계획을 아우러서 하나의 계획이 탄생되는데 이게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다시 지구별로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밝히는데 이런 계획을 뭐라 그런다?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다시 정리.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즉 도시군에 대하여,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대하여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밝히는데 이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정리돼요?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별로 다 똑같다, 다 틀리다. 다 틀리다. 다 틀리다. 다 틀리다. 왜 삼천지구에서는 15층으로만 짓도록 하고 아파트를 저기 가면은 혁신지구 가면 왜 30층, 25층 아파트가 나오느냐. 거기는 지구단위 계획 그렇게 잡힌 거예요. 그렇게 지으라고 한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들어간 거 15층으로만 지으라고. 지구단위 계획이. 건물 규모도 색깔도 다 틀리고 층수도 다르고 다 그렇다고. 다시 이렇게 지구별로 지구 단위별로 A지구, B지구, C지구별로 이렇게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밝히는데 이 계획을 뭐라 그런다?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런다. 따라서 효천지구와 하가지구 이 건축물의 형태, 규모도 다 틀릴 것이다. 건폐율, 용적률도 다 틀리다. 내용 이해 가요? 네. 지구별로 전부 다 다른 계획이 들어가는데 이 계획을 뭐라 그런다?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내용 이해 갑니까? 따라서 혁신지구의 단독주택 용지를 내가 공급받았다. 만성지구에서 받았다. 거기에 들어가는 건폐율, 용적률이 각각 다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뭐다?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내가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관공서에 전화를 해보면 바로 알려줍니다. 그거 60%까지 지어요. 이렇게. 그럼 100평이면 내가 60평까지 지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에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어요? 거기에 3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1층은 우리 상가로 근린생활에 지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못 짓도록 했는데 저희가 짓도록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을 몰라버리면 실무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해마다 시험 문제. 해마다 시험 문제. 이번에 시험 문제 뭐가 나왔어요? 우리 차 없는 거리 조성, 그 다음에 한옥마을, 주차장 필요해요? 주차장 필요 없어요? 한옥마을, 주차장 필요 있어요? 전주 한옥마을 가니까 주차장 필요 있어, 없어? 있어? 한옥은 감아놓을 터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 마님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가마 있잖아. 그것만 있으면 되지. 무슨 놈은 주차장이 뭔 필요해. 거기에는 주차장을 100% 완화합니다. 주차장 안 만들어도 좋다. 이걸 70%로 바꿨어요. 틀리면 그렇게. 그게 뭔 시험 문제예요. 그런 건 시험 문제도 아니지. 자, 보겠습니다. 자, 봐요. 자, 163쪽 지구단위 계획의 의 이렇게 나와주죠. 자,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면 네모 딱 엮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밑줄 긋고,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도시군을 얘기합니다. 그죠? 이해가요? 자, 도시군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일부의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별표. 이걸 전부로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전부는 지구가 아니지. 자, 봐요. 이게 전주시 하가지구 뭐 이렇게 된다고, 만성지구 이게 혁신지구 이렇게 되지. 전주시의 일부를 뜻하는 거 아니요. 이 전주시 전부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내용 이해가요? 일부에 대하여. 일부가 무슨 말이요? 지구라는 뜻이야. 지구. 일부가 무슨 뜻이다? 지구라는 뜻이다. 이 지구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밑줄 그어야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시킨다. 밑줄 그어요. 이게 바로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한번 딱 써놓고, 자,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 밑줄.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 밑줄 그었어요? 미관이라는 건 건축물의 미관을 뜻한다, 토지 미관을 뜻한다? 미관은 토지 미관이라는 말은 없어요. 건축물의 미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 밑줄 그어놓고 건축 계획 이렇게 써야죠. 자, 다시 한번.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면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의 전부야 일부야?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 계획과 건축물에 관한 이 건축 계획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100% 자세한 설명입니다. 자, 당해 지역을 이렇게 해야만, 자, 잠깐만요. 토지 이용 계획과 건축 계획을 이렇게 상세히 밝혀줘야만 이게 체계적이고 계획적 관리가 되어지는 거지. 자기 멋대로 건축 계획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어떤 용도 지역에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을 확인해야 돼요. 나 건물을 내 멋대로 못 짓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 내용 이해가요? 뭔 말인지? 그래서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아,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다. 어디에 나오는 거? 5번째 내용이다. 이 내용이에요. 자, 다시 우리가 중계를 해요. 중계를 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시청에 갔더니, 구청에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 그 지역에서는 지금 원룸 못 짓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지역에서는 원룸 허가 안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말이. 그렇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원룸 허가 안 나온대. 어느 지역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당해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거야. 이게 나와봐야 알아.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이게 안 나오고 있는 거야.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3년 내에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이것이 없어지는 거라고, 시효되는 거라고. 그 말은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야? 이전에 토지용, 자기 토지용을 갖다가 이전의 용도대로 그대로 원룸 지어라 이 뜻이야. 뭐 말인지 이해가요? 어느 지역에 뭐가 허가가 안 나온다 하면 당해 지역은 뭘로 지정되어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이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 그래. 이렇게 지구별로 구역이 지정되는 걸. 이게 지정이 돼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나와봐야 알겠다는 거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게 수립되고 있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또. 거기에 걸려. 자, 그 다음에 2번. 중요한 내용 별표 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밑줄 그어야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뭘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 말 이해가? 주무세요? 여기 봐봐. 이거죠?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요. 이걸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한다 그랬어. OX. 아니라니까. 전부 다 이걸로 한다니까. 이걸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게 혁신지구가 지정이 됐어요. 만성지구 지정이 됐어요. 이렇게. 하가지구가 지정, 효천지구가 지정이 됐다고? 지구단위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런 계획이 뭘로 나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오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아니야. 5번째.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임의적 지정 대상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데는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임의적 지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뜻이죠. 그러면 지정하면 어떻다는 얘기야? 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어떻다는 얘기일까?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임의적 지정 대상에서 동그라미 2번 개발 예정지 해가지고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막 이렇게 나오잖아. 우리 서신지구 그리고 저기 만성지구 이런 도시개발구역이요. 택지개발지구고 이런 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할 수 있죠? 그러면 잠깐만 만성지구를 갖다가 이 만성지구인데 만성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하면 어쩌다는 얘기요? 지정하면 어쩌다는 얘기요? 응? 그렇지 이거야. 이 지정하면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만성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잖아. 이 계획으로 한다는 거야. 이렇게 신시가지를 만들겠다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 안 하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지 말고 이 개별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내 실시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면 된다. 이런 내용이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164쪽 봐봐. 164쪽 의무적 지정 대상 이렇게 나오죠? 나와요? 의무적 지정 대상 다른 거 읽지 말고 박스에 보니까 동그라미 1, 2번 나오죠? 이건 의무적 지정이야? 그죠? 여기에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에 걸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줄 밑줄 그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두 번째 줄 맨 앞에 밑줄 그었어요? 밑줄 그었죠? 그러면 박스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지정 안 하면 안 돼. 자, 봐요. 동그라미 1번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뭘로 지정해야 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이게 지정해야 한다면 무슨 말이야 또? 지정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또? 지구단위? 그렇지 그 말이야. 지구단위 계획으로만 해라 이 뜻이야. 다른 계획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제가 이순환에 가서 배워. 이순환에 가서 배운다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면 주차장 뭐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아예 주차장 설치 안 해도 괜찮아. 뭐 그런 내용들을 공부해 이제. 그게 그래 도시적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기부 체납도 해야 되고 그런 걸 공부하는 거야. 다른 걸로 하면 절대 안 돼. 지구단위 계획으로만 해라 이 뜻이야 개발을.
너무 어렵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이렇게 나오죠? 정택이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정택이.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 동그라미 10년 동그라미 10년이 지났어요. 사업이 끝났어.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그러면 10년이 경과됐다는 얘기는 30년 됐어요. 그래도 여기 해당이 돼요? 당연히 되지. 뭐가 안 돼. 10년이 지났으니까. 50년 됐어요. 우리 택지개발지구 서신지구 지금 개발되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반드시 해야 돼요. 서신지구,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서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서 택지개발 사업에 의해서 신시가지가 나왔죠. 이 지역은 서신지구는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이 돼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서신지구가 지금 10년이 지났죠? 그러면 서신지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상가도 있고, 이 앞에 이렇게 아파트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상가를 갖다가, 이 상가를 상업지역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상업지역이야.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을 1300% 받습니다. 이 갑이라는 자가 가지고 있어. 이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돼서 이걸 다시 밀어버리려고 그래. 1300%를 받다 보니까 이 20층 건물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 영향을 받습니다. 행위제한을 받아요. 지구단위 계획은 원래 일반 상업지역은 1300%라 하더라도 전주시에서 계획된 수립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용적률이 230% 나오면 230%를 정받아서 다시 똑같은 높이로 지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돼. 다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지구단위 계획으로만 해라는 내용이야. 중요하다. 뭔 말인지 모르면 안 돼.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잡아갈 거냐? 그걸 이렇게 잡아가. 의무적 지정 대상이요. 의무적 지정 대상. 자, 사업을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사업을 10살부터 시작한 정택으로 잡아갈 거예요. 사업을 10살부터 시작한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했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사업을 10살부터 시작한 정택이는, 자, 두 번째 갑니다. 2번. 이거 유의주셔야 돼요. 불 붙이고. 이거 무조건 이해해야 됩니다.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쳐요. 이상인 다음의 지역입니다. 잘 보세요. 기역본에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있죠. 이 앞에 맨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해석 요령 알겠어요? 다시 니은번 녹지지역 이 앞에는 뭐가 붙어야 된다?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자, 잠깐 이걸 어떻게 잡아갈 거냐면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사업을 10살부터 시작한 정택이는 30만 제곱미터입니다. 30살 먹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쉬고 해 이렇게 갈 겁니다. 쉬고 해 이렇게 할 거예요. 해. 일만 하지 말고 사업을 10살부터 시작한 정택이는 좀 쉬었다 하라고. 30살 먹고 나서는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 공원입니다. 여기에서 해제되는 거예요. 30만 제곱미터 이상 시가화 조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이야.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덕진공원보다 더 커야 되겠네. 그런 지역이 해제된다 하면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해라 이런 내용이요. 내용 이해 가요? 30살 먹고 나서는 쉬고 해. 30만 제곱미터 이상. 30살 먹고 나서는 놀지 말고 이렇게 갈 거예요. 놀주상고 이렇게 갑니다. 놀주상고 해가지고 놀지 말고 이렇게 해서 갈 거예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녹지지역이 풀려버린다고. 이게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녹지지역이라고 그랬죠.
근데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공업지역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개발이 이게 지금 풀리는 지역이 있죠. 묶였다가. 그죠? 그래서 이걸로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자, 따르세요. 사업을 10살부터 시작한 정태기는 30살 먹고서는 쉬고 해. 30살 먹고 놀지 말고 놀주상고. 이거 이어주셔야 돼. 여기는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이건 지정할 수 있다면 맞아 틀려. 이런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니까. 지정하여야 한다요. 내용 아시겠어요? 여기에서만 지정하여야 한다고. 이거 위에는 무조건 지정할 수 있다. 정리돼요? 여기에서만 지정하여야 한다고. 이거 위에는 무조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잘 봐요. 시험 문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 제한 구역이야.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것만 하여야 한다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할 수 있다요. 다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한 도시개발구역이요. 도시개발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요, 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라니까. 여기 이것만 그렇다니까. 정택이만. 유효. 징그럽네. 자, 다시. 이것만 하여야 한다요. 의무적으로. 이게 아니면 할 수 있다야? 다시. 10만이야. 10만 제곱미터인. 10만 제곱미터인 시가와 조정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야, 하여야 한다요? 그렇지, 할 수 있다야. 보면 이해 가요?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것만 해야 한다고. 나중에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 다 해.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03번을 보면 도시적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다. 이 표현이 나오죠? 나와요? 자, 동그라미 1, 2, 3 나오죠? 이게 바로 도시적 외의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이거든. 거기 한번 읽어보면 위에 도시적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은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1, 2, 3 딱 묶어놓고. 도시적 내에는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쉽죠? 어차피 도시적이니까. 그러면 도시지역 외에는 도시지역 이 외에는 어디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갈 거예요. 개 두 마리 대체 이렇게 갈 거예요. 개 두 마리 대체하자. 따르세요. 시골이니까 도시적 요지역이니까 시골에 개 두 마리가 뛰어다니는 모습 봐야 돼. 따르세요. 개 두 마리 대체. 개 두 마리 대체. 개 두 마리 대체.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안 따라서 하면 나 책임 못 져. 난 이게 1년 내에 합격합시다. 나는 한 3년 잡고 한다 하면 안 따라서 해도 괜찮아요. 따라서 하는 거하고 안 따라서 하는 거하고 4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 괜히 시간 낭비하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힘들어. 따라서 하라고. 내가 있고 서울서 있고 중요합니다 하고 넘어가지. 내가 왜 따라서 하라고 그래?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그런 거야. 따라서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입 다물고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4배의 차이가 납니다. 학습 능력이. 입 다물고 있으라면 다물고 있어. 나 책임 못 지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쭉 강의를 하잖아요. 이 강의 설명을 들어야 돼. 그런데 내가 강의를 하는데 혼자 읽고 있어요. 책을. 100% 시간 낭비. 그건 공부가 아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오늘 하루 종일 와서 시간 낭비하고 하는 거야. 절대 읽으면 안 돼. 내가 설명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와야 돼요. 선생님들 이걸 읽어가지고 머릿속에 정리가 된다. 이런 사람은 아예 없다. 행정적인 하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이걸. 제 설명을 드려야지. 그건 공부한 게 아니야. 공부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지. 공부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게 공부라고.
내가 지금 이걸 들어서 그래도 뭐 경고를 한다, 뭐 방방 뛰는 취객이 있다면 보호하자. 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왔다면 공부한 거야. 따라서 하지도 않고 밑줄 그어놓고 공부했다? 천만의 말씀. 공부 안 했다. 시간 낭비다.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는 이런 게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따라와라 그랬어요. 이걸 사업을 10살부터 시작한 정태기는 30살 먹거나 쉬고에 30살 먹거나 놀지 말고 뭐 했으면 같이 따라서 해야지. 이게 어느 정도 머릿속에 박히면 공부한 거고 안 박히면 공부 안 한 거다. 시간 낭비. 100번 앉아있으면 뭐해? 우리 지금 시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시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어. 시험은 듣기 평가가 아닙니다. 리스닝 컴프리hension이 아니에요. 리딩 컴프리hension이야. 이거야. 독해요, 독해. 1분간 쫙 읽어내리고 나서 틀린 지문을 고르는 겁니다. 맞는 지문을 고르는 거죠. 100% 독해입니다. 그런데 뭐를 알고 있어요? LC로 알고 있다고. 들으면 공부한 줄 알고 있어. 천만에. 점수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입문서 하루 완성을 갖다가 듣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공법은 그 요거라도 좀 귀라도 뚫리도록 만들자 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시험 대비하겠다. 안 돼. 반드시 당부 말씀드립니다. 저 하자는 대로, 제가 하자는 대로 일단 설명할 때 집중하고 그리고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해야 돼요. 따라서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4배 차이 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안 하면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내가 나이 위해서 지금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하는 거지? 따라서 계속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몇 개월이 지나면 성적이 올라간다는 걸 느낀다고. 알십니다. 독해력 측정이에요. 독해력 측정. 그래서 내가 구문 분석한 게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 하면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끝나야지.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독해력이라고. 이게 뭐 읽어가지고 이게 정리가 되느냐 하는 거야. 이게 안 되지. 내가 어제 광주에서도 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하잖아요. 몇 쪽 어디를 보세요 하면 똑같이 거기를 봐야 되는데 또 혼자 밑줄 긋고 있어요. 앞에 나가가지고.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공부를 해야 되잖아. 공부를. 공부는 뭐다?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걸 구분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공부한 거예요. 앉아있으면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시험은 독해력 측정이야. 듣기평가가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을 이거 읽으라고 하는 거야. 시간 걸리고. 그런데 왜 읽으라고 하겠어요? 나도 힘들지. 이만큼 내가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거라고. 그럼 내가 뒤에서 또 힘들어해. 근데 선생님들 위해서 하면 그거 따라야 될 거 아니야. 도시적 요유 지역은 개 2마리 대체 이렇게 갑니다. 이게 뭐냐면 개가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계획관리 지역. 그 다음에 개가 개발진흥지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대체하는 지구다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 다 이해는 이제 기본서 하면서 하자고.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느냐? 작년, 재작년 문제예요? 이거예요. 도시적 요유 지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이 지문이 떴어. OX. X라니까. 여기에 지정한다니까? 도시적 요유 지역이 지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적 내만 지정할 수 있다면 틀린다고. 어디에 지정해요? 요유 지역이 지정하는 거 어디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대체하는 지역 이렇게 대체하는 지역, 대체하는 지역, 대체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가죠. 자, 이거 한번 체킹 한번 해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박스 안에 1번 지정하는 구역 면적이 100% 50 이상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네모. 자, 나머지가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런 건 알 필요 없어요. 일단 계획관리지역만 잡아갑니다. 2번 개발진흥지구 네모. 개 2마리 대체 갈 거예요. 자, 3번 용도지구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 대체하는 지역, 대체 동그라미, 지역 동그라미. 대체지역 딱 잡아갑니다. 따라서요. 개 2마리 대체,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대체지역, 개 2마리 대체. 자, 166쪽. 다른 거 놔두고 166쪽 가요. 자,
3번에 1번만 보겠습니다. 3번에 1번. 자, 동그라미 1번 나오죠? 읽어요. 시작. 그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은 잘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이 실효된다는 얘기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실효된다는 거야. 그렇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지? 두 번째 줄 끝에 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랬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없어진다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자, 1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고 시로부터 3년의 동그라미 칩니다. 3년 이내에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아니하면, 자, 지구 단위 계획 밑줄 결정고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밑줄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거 설명을 했어요.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죠. 이렇게 하가지구 효천지구에서 지정이 돼서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이 계획이 나와야 돼요. 이 계획을 뭐라 그랬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몇 년 내에 나와야 된다? 3년 내에 나와야 된다. 3년 내에 이게 안 나오면 뭐가 실효된 걸로 본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이게 없어진 걸로 보겠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갑이라는 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뭘 지으려고 그러는데 왜 허가 안 내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묻겠다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 알겠다는 거야. 이대로 써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3년 내에 이렇게 안 나오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심하잖아. 그래서 이걸 풀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없애는 거야. 그러면 토지용 목적을 예전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하는 취지야,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지금 입문서 하루 완성 그 과정을 한 번씩 쭉 들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5번 이상 들어봐야 돼요. 동차 합격생들의 공통된 특징, 그걸 많이 들었습니다. 한 10번까지 들으신 분도 있고. 그러면 수업을 할 때 잘 따라와요.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있었습니다. 수업 마무리 지켜요. 안녕히 가십시오.